어느덧 9월의 후반부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포트를 어떤 종목으로 구성해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년 만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에 나서게 됩니다. 장기화된 미중 관세 속에 이번 이 정상회담 긍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아직 펜타닐부터 관세, 틱톡까지 여러 가지 현안이 남아있기는 하죠. 대통령실 정상회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저희 지금 시점에서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챙겨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 이슈를 들고 온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이 또 미국을 다시 방문한답니다. 이거는 물밑에서 엄청난 변화가 한반도를 중심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굉장히 힘겨루기 싸움을 했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가? 이분 같은 경우는 거래하고 성사, 이번에 중국의 틱톡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해 지분을 기업고 시진핑한테 양보를 받아냈어요. 대단한 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떤 걸 받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방문해달라. 그래서 중국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없애달라.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한테 뭔가를 받아냈다 하는 것이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스트롱맨이다. 좀 나이가 좀 많은 그 흠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서 더군다나 안보 문제, 북한하고 남중국해, 즉 대만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실리를 챙기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에이펙 회담, 우리나라 경주 에이펙 회담이죠. 네. 왜 우리나라를 올까요? 제가 본다면 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중국한테 급소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무언에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떤 부분을 얻을 것인가. 아마 제가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안정과 명분이에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시진핑 그분의 지위가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어떡하라고. 무기만 잘 만들면 뭐하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지금 견조하게 다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중국 증시를 막 굉장히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얻고 싶은 게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위치가 너무나 이번에 경주로 미중 정상회담이 와서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걸 봤어요. 반도체. 지금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윙맨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윙맨이라고요. 굉장히 그 중대한 어떤 그 승부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원전, 배터리 이 부분은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경쟁을 하는데 미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위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좋아, 이거는 앞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학령 기대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제가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한학령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10월 31일에 에이펙 회담이 있는데 그럼 한 달 더 남았는데 어디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인가 봤더니 네. 카지노하고 여행으로 저는 생각했고요. 화장품은 왠지 지금부터 8년 전에 많이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유통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우리나라 신세계나 그 다음에 롯데쇼핑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엔터미디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쪽입니다. 카지노하고 여행, 관광 쪽에 제가 딱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카지노 여행 쪽을 가장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그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던 기업에 대한 후속 전략부터 먼저 차근차근 세워볼 텐데요. 9월 16일 최근에 편입했던 YC입니다. 편입한 지 3거래일 만에 17% 급등을 했었죠. 이때 1차 목표가 12,900원 그리고 2차 13,900원까지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6.3%를 기록하고 있는 데 지난 거래일에는 YC 3%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음봉 전환하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 반도체주 전략 궁금한데 YC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YC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여기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때 아침에 사시라고 8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바로 20% 이틀 만에 바로 먹은 그러니까요. 그런 구간이 됐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어요. 방금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또, 우리 또 대리께서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걱정을 좀 말아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일봉이잖아요.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실까요? 보시면, 자, 반도체 전공정 업체, 저희들이 들어갔던 증착 장비죠. 테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은 여기를 뚫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보면은 오랫동안 바닥 따지기 한 거죠. 하나 마이크론도 한 13개월을 바닥 따지기 한 다음에 박스권을 뚫어버리니까 바로 거의 70% 정도 급등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YC도 이번에 주봉을 보신다면 제가 색깔 칠한 부분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윗꼬리로 매물 소화를 해가지고 이 패턴이 다이아몬드 패턴. 약간 그려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패턴은 고점을 뚫고 눌림목 쭉 올라가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YC가 눌림목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렸을 때가 오히려 더 틀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이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YC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저희 3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상향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님 저희 오늘 장에서 가장 집중해 볼 이 첫 주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관광 쪽에서 가져주셨는데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오늘? 바로 롯데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저희가 많이 들고 갔었죠. 그러니까요. 3월달부터 많이 들고 갔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 종목을 소개를 아마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요 자리 해가지고 전부 다 수익 거두고 나서 했었는데 그러면 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자, 7월달, 8월달 카지노 매출이 400억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가? 제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그거를 보시면 제가 왜 카지노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기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카지노 부분이 전체 매출액에서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기 때문에 카지노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7월달, 8월달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방송국이 충무로에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 한옥골 마을이 있는데 네. 자, 다음 제가 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보는 게 저희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맨날 보는 거예요. 관광객들 보는데 지금 9월 달부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많아요. 그 분위기가 틀려요. 예전에 많이 올 때는 약간 중국 사람들에서 좀 서민층이 아니라 고위층이 많이 오죠. 최근에는 서민층이 많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 관광강에 대한 저변 확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계기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온다. 그럼 미리미리 이제 패키지 상품이 팔리겠죠. 아마 엄청날 겁니다. 요 특수 기간 그리고 한학령 해제는 중국이 또 필요해서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저는 특수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카지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다음에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 전망이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7,176억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ROE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요 ROE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16.2%, 19.6%까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순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에서 이제는 적자 보다가 이제는 주주 환원도 해줄 수 있구나. 성장성이 크겠구나라는 것을 이 지표가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롯데관광개발 지난 거래 이래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잖아요. 네.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자,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요 부분은 기간 조정을 했겠죠. 자, 여기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두렵잖아요. 근데 월봉을 보시면은요. 자, 요 거래량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그래가지고 종가상 뚫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도 저는 돌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수급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은 거죠.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들이 133만 주, 56만 주 해가지고 이틀 만에 거의 지금 한 220만 주를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가격 전략은 아마 지금 정상회담 소식에 따라서 아침 가격이 좀 띄울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눌렸을 때. 그래서 오전 11시 이후에 저는 가격을 좀 일단 매수가를 23,300원을 잡겠으나 가급적이면 늘어질 때 오전 11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1,7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 방송에서 15%는 금방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다 되는 건데 네. 그걸 전략을 잘 보시면 하신다면 15%를 5회만 연속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롯데관광개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반도체 가져와 주셨네요. 네. 자, 바로 DI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강의를 나갔는데 반도체 무서워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네.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를 달러화로 보면은 네. 아직 멀었어요. 원화로 보니까 신고가지만 달러화로 보면 앞으로 3,600 가야 반갑다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이 2,293억이고 영업이익이 222억.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만 안 간 거예요. 이 회사도.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실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프론티어 이 회사는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거래를 하는데 HBM4에 대한 버닝 테스트, 그 다음에 메모리가 불량품이 있나 없나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공정 과정에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26년에 보면 매출액이 3,07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479억으로서 영업이익도 높은 건데, 즉 DI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한다면 DI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됐죠. 이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웨이퍼 메모리 테스트를 생산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주 고객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좀 덜 오른 반도체주 가져와 주셨는데 DI였습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빠르게 세워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내년에 4월 달까지 관련주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뭘 하느냐. 주가라는 건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매매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덜 오른 종목을 고르면 되겠죠. 자, 이 DI 보십시오. 3만 원 가다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여 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끝내고 있어요. 양봉도 음봉 2개를 장하고 있죠. 월봉에서.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그 매수가 법인은 15,860원 혹은 시초권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8,300원, 손절가는 12,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내려와 있는 구간인 걸 확인해 주셨는데요. DI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이렇게 강세장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종목 어디로 가면 올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골드 무료방송을 해놨고 유튜브에서는 MBN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8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강연에서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M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거기를 터치하시면 HJ 중공업, 테크인 이런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좋은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